선생님 문장이 너무 길어요. 겁먹지 마요, 여러분. 제가 베이직 강의라고 달아놓기는 했는데요. 요 정도 영작은 저희 매 시간마다 IELTS에 적용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IELTS를 위한, IELTS에 의한 문법들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대에서 IELTS 가르치는 A입니다. 네, 여러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아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장 많이 보시는 게요, 바로 선생님 저 왕초보인데 IELTS 공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이들 깝깝해 하시거나요, 도대체 영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 생경한데 아니 IELTS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바로 학원 수업 가서 들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걸 만드느라 제가 요즘 조금 많이 바빴습니다. 바로 네, 베이직 분들을 위해서 호호 IELTS 베이직 복화와 그리고 호호 IELTS 베이직 문법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네. 자, 요거는요, 여러분 사실 제가 혼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5.5 목표반이라고 해서 기초 IELTS로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보다 그 전에 내가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못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조금 계셨고요. 그리고 물론 엄청난 기초는 아니지만 선생님 제가 영어 공부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문법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단어를 너무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IELTS를 위한, IELTS에 의한, IELTS만을 위한 기초 문법과 단어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여러분. 요 강의는요, 저희 실제 오프라인 강의보다 저렴한 가격에 교재비 포함해서 지금 온라인에서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몇몇 소수분들은 들으시고 좋은 후기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기초 단어장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선생님 어느 거부터 해요? 라고 하면 당연히 영어의 재료가 되는 복화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재료가 없으면요, 문법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화책을 먼저 한번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실용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일지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싶었던 애들 있죠, 그쵸? 그런 애들을 더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초 단위부터 외우는 김에 여러분 스펠링부터 시작해서 뜻도 하게인지 하는인지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복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요 예시 문제 하나 보여드리면서요, 예시 단어 요 책에 실려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 저희 책의 예시에 나와 있는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 형용사 형태인 informative, 그것의 명사 형태인 information 요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뜻이 괜찮으실까요? inform은 동사로서 알리다, informative는 유익한이라는 형용사, information은 아시다시피 정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쌤 그거 알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저희 이 베이직 단어에 있는 가장 꿀팁입니다. 여러분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서라도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부터 외우시는 김에 정확하게 뭐뭐 하긴지 뭐뭐 함인지를 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베이직과 복화 같은 경우에는요, 제 맘대로 선정한 게 아닙니다. 그쵸? 어떻게? 네, 캠브리지 공식 교재부터 기출 문제들을 탈탈 털어서요, 가장 많이 빈도가 높았었던 것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4.5에서 5.0 레벨에서 외우셔야 되는 단어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꼭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요, 저희 문법 책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호호 IELTS 베이직 그래머인데요. 사실 파트 1과 파트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파란 색깔 책이에요. 선생님 왜 책이 두 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물론 여러분, 조금 챕터가 길어진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 1, 2로 나눠서 편집하고 촬영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말 그대로 눈치채셨겠지만, 파트 1이 보다 더 기초적인 게 될 거고요. 파트 2가 여러분이 조금 더 뭐 엄청나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보다 더 난이도가 올라간 문법을 보시게 될 건데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요. 물론 파트 1부터 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왜? 이 IELTS 책은 그 문법은 정말이지 세상에 많은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문법 중에서 영어의 문법이 얼마나 범주가 넓겠어. 그 중에서 IELTS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그 중에서도 IELTS Writing, Speaking을 위해서 제가 엄청난 문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초 문법들이 되어져 있으셔야 그 이후에 더 고급 단어를 외우든 아니면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문법을 배우든지 간에 뭐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클래식 돌고 돌아 고전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 한번 봐주시는데요. 또 이것 또한 어떤 난이도고 어떤 것들을 가르치게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한번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요거 제가 유튜브 요 동영상에서 딱 제한 시간 5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요. 연습장 있어요. 연습장 살짝 꺼내셔서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다 한번 보셨을까요? 1번부터 한번 보시죠. 1번 아래 두 문장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라고 제가 퀴즈를 내놨습니다. He works from 9 to 6. 그가 일한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He is working from 9 today. 오늘은 일하는 중이다. 네, 바로 단순현재와 현재 진행형의 차이점을 아시는지 밑에 갈게요. The rate rises constantly. 그 비율이 오른다. 혹은 the rate is rising constantly. 또 오르는 중이다. 비단 의미도 의미지만 이것의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마지막 밑에 가볼게요. The government conducted the policy. government는 시행했다. 그 정책을.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the policy. 얘는 현재 완료로 쓰였네요. 용어 같은 거는 조금 헷갈리셔도 되지만 이 의미가 지니는 거는 모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단순현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fact를 의미하고요. 얘는 하는 중이나 어떤 것들의 지속된 변화나 이런 걸 나타냅니다. 마지막 문장이었던 the government는요. conducted는 시행했다라는 건데요. 단순 과거는 뭘 나타냅니까? 네, 일회성적인 과거를 have pp has constructed는 시행해왔다. 네, 어떤 지속성을 보다 나타내주는 애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배우는 게 저희 IELTS 베이직 파트 그래머 파트 1에서 배우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시제랑 수동태를 엄청나게 밑에도 있지만 가르칠 거거든요. 근데 제발 질질 끌려가면서 영작하지 마세요. 본인이 쓰고 싶은 게 단순 의미의 뉘앙스, 단순 현재의 뉘앙스인지 진행형의 뉘앙스인지를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영작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뭐 어디 객관식 풀던 거 가져와가지고서는 이 단어가 쓰였으니까 여기는 ing를 쓰고 이 단어가 쓰였으니까 여기는 have pp를 쓰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요 요렇게 시제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도 풀어보셨을까요? 얘를요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해석 잠깐 먼저 할게요. 1번에서요. The company operates the project라고 얘기했어요. 회사는 뭐 한다? 운영한다. 그 프로젝트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프로젝트 입장에서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The project가요. 단순 현재 수동태로요. is operated 운영
운영되어진다. by the company, 그 회사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the company has been operating the projec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has been operating이라는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예를 어떻게 가볼까요? The project가 어떻게 왔다? has been 어떻게 operate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operated 되어져 왔다. 혹은요 여러분 has been being operated 이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by the company 뒤에 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진행되어지는 와는 중이었다. 이렇게 수동태 쓸 수 있으면 되죠. 3번 가볼까요? The company should operate it 운영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it을 주어로 줄게요. It should be operated.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되겠죠. 운영되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 제가 얘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희는 시제 순서대로 배우시고 나서 모든 시제의 수동태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게 저희 베이직 그래머의 목표입니다. 즉 뭐예요? 시제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수동태를 내가 유려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내 의도대로 되었단지 된단지를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동태는요 여러분 제가 첫날 모든 레벨의 수업마다 제가 강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실 IELTS 7.0까지 occasional grammar error 약간 간혹 조금씩 있는 그런 grammar error는 여러분 점수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제라 두 번째 수동태를 틀리면 그 이그세미너 입장에서는 문제를 그냥 이해를 못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프 토픽을 쓰내고 가해자랑 피해자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동태를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지 이걸 못 쓰신다면 베이직 그래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요. 뒤로 갔어요. 이 그래프도 한번 보셨을까요? 그쵸? 얘는요. 태스크 1에 약간 미니미 라이팅 태스크 1의 미니미 문제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그래프에서 어떤 시제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나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는 못 쓸 겁니다. 그쵸? 무슨 시제 쓸 수 있어요? 단순 과거와 과거 완료 쓰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거였어요. 물론 과거 완료는 조금 더 정확한 과거의 기준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때 뭐가 증가했다, 확 내려갔다, 유지됐다 요런 걸 정확하게 과거 시제로 쓸 수 있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동태를 정확하게 쓰는 것과 사실 6.0 이상이 되기 위해서 초중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왕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 시제를 명확하게 쓰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도 내가 현재 시제밖에 안 떠오른다. 공부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볼게요. 주어진 접속사나 전치사를 이용해서 영작을 한번 할 수 있냐라는 걸 드렸습니다. 일단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심지어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비슷한 한국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래요? 살짝 밑으로 내릴게요. 정부는 몇몇 시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할지라도 그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선생님 문장이 너무 길어요. 겁먹지 마요 여러분. 제가 베이직 강의라고 달아놓기는 했는데요. 요 정도 영작은 저희 매 시간마다 IELTS에 적용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IELTS를 위한, IELTS에 의한 문법들이기 때문에 이런 에세이 문장 2는 질리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시험장 가서 막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뭐 할 예정이다? 시행할 예정이다.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쓸게요. 여러분 the government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죠. 정부 앞에는 the government 더 붙여줘야 된다고요. 시행할 예정이다. be going to 쓰겠습니다. is going to 시행하다 가겠습니다. implement 그쵸? 뭘요? the policy 그 정책을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다 왔어. 그 정책을까지는. 근데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예요? 몇몇 시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할지라도 라는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 despite 쓸까요? even if 쓸까요? 그쵸? even if 쓰셔야 됩니다. 왜?
뒤에 그냥 시민 이런 명사가 아니라 몇몇 시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할지라도 라는 주어 동사 절이 나오기 때문이죠. 맞아 쓸게요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요렇게 쓰겠습니다. 뭐 even if 몇몇 시민 some citizens들이요. 극심하게 제가 extremely 해도 될까요? extremely 반대하다 oppose 반대하는 겁니다. it 하면 되겠죠. it은 여러분 그 정책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제가 늘 잔소리하는 게 품사 틀리는 거거든요. 전치사 접속사 헷갈리지 않으시면서 에세이 영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을 아직까지 좀 하는데 어색하다 혹은 조금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주 콤팩트하게 만들어져 있는 저희 베이직 강의에서 더 정확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플러스 선생님 저 이런 영작은 문법은 이해를 하더라도 government 스펠링도 막 헷갈리고요. 그리고 implement, policy, extremely 이런 단어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스펠링은. 여러분 근데 스펠링 정확하게 못 쓰면 그냥 모르는 단어예요. 요거는 여러분 베이직 보카에서 꼼꼼하게 외우시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베이직 IELTS 첫 걸음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법과 그리고 단어책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요건요 여러분 제발 듣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 5.5 기초 IELTS 반이 너무 바로 들어가기에 무서울 것 같다, 수업을 못 따라갈지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 5.5 목표 기초 IELTS 수업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문법을 다루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다 내가 꼼꼼하게 문법을 좀 배우고 쌓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IELTS 문법을 달성하시는 데는 IELTS 점수 자체든 달성하시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슨 방법이 무조건 옳다, 저랑 하셔야 무조건 된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장기적으로 꿈이 여러분이 영어를 싫어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커리어에 영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장애물은 아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민이나 유학 가실 때 IELTS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정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초 단어랑 기초 문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ELTS를 위한 IELTS에 의한 단어들과 문법을 준비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강의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단어들과 문법들만 제대로 아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점수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 강의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6.0 단어장과 6.0 목표 단어장과 그리고 6.0을 받기 위한 약간 초중급 완전 중급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문법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찾아올 테니까요. 처음 IELTS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먼저 뽀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강의와요 이 해당 강의와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강의를 구매하셔야 같이 드리는 패키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라이브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강의도 열려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가장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겠습니다. 저희 강의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장점, 물론 저희 학원이나 저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밀착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꼭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꼼꼼하게 때로는 호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기초가 정확하게 쌓이지 않으면 뒤에 가서 고생합니다. 그쵸? 그래서 처음 IELTS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든 혹은 너무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바로 IELTS 수업이 듣기 무서워서 기초 문법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든 응원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김에 쭉 하셔서 단기간에 완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ood luck!